빨리 데뷔했어. 그러면서의 혹시 단점들 같은 게 좀 있을까? 없는데? 컨퍼런스 그런 거 다 이해가 가. 컨퍼런스는 이미 14살 때 했지. 나는 명절 때 민구 형네니까 20전에 자산 혹시 얼마나? 작곡가는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리고 형들한테 감사 인사 한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나인뮤직의 유원장입니다. 오늘은 프로듀서 나인 팀에서 가장 어린 친구분들을 모셨는데요. 어릴 때 데뷔한 친구들의 특징! 저희 나인뮤직 평균 연령이 되게 낮아요. 저 때문에 좀 높아지긴 하는데 큰형님이시지? 패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이 작가님들이라 그래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모아놓고 또 이야기할 기회가 몇 번 없어서 갖고 이번에는 모인 김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모였습니다. 나이가 나이를 공개해야 되나? 좀 부끄러운데? 시기주의 아니에요? 아, 2023년 또 나이가 다들 어려졌으니 그치. 좀 더 영해졌다 하는 마음으로 또 나이 원래 얘기 안 하는데 나는 액면가가 30살이 넘어가서 저는 99년생 24살입니다. 이제 우리 팀 박래. 자, 너 몇 살이지? 안녕하세요. 우리 또- 꽃다운 18. 꽃다운 18이라니까요. 18살답게 아주 좀 무섭네요. 그 다음 또 안녕하세요. 조프로 또 찾아뵙게 됐는데 저는 이제 99년생 생일이 아직 안 지나가지고 23살이 23살. 됐죠. 형이네. 그러니까 이제 형님 아유, 원래도 형님이잖아요? 거의 제2의 아버지였죠. 그 다음 01년생 22살. 와, 다들 데뷔를 언제 된 거야 그러면? 재민이 딴 거예요 그러면? 재민이라뇨. 이것도 컷, 이것도 컷. 절대 안 해준다. 저 만나이로 18살. 18살에 무슨 곡으로 데뷔했는지. 아이즈원에 야. 18살에 아이즈원 분들의 아이즈- 로코코라는 곡으로. 로코코라는 곡으로 데뷔.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근데 제가 아이즈원 때문에 음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죠, 원래 팬이잖아요. 그걸 이룬 거야? 네, 그때 좀 실감을 많이 했고요. 이제 조프로. 이 순간을 영상에 담은. 저는 우선 올해 네. 23살에 불과 3개월 전인가? 맞죠? 픽스 소식이 들은 게 네. 그때가 그 진짜예요. 정도고 이제 뉴이스트 랩님의 이매진 무어라는 곡으로 데뷔를 하게 됐죠. 그래도 되게 빨리 한 편이지 프로 작곡가분은 지금. 근데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 두 명이 있어서 그런 거지. 여기 23살도 진짜 굉장히 빠른 겁니다. 픽스다 또 언제 얘기했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링구님한테. 난 기억 안 나. 그날이 제가 국악팀이 있잖아요. 그 팀이랑 뭐 오디션을 보고 끝나고 오는 길인데 다 같이 차 안이었어요. 네. 전화가 오길래 전화 받기 전에 또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표정이 너무 안 좋았나? 네? 오늘 제가 오늘은 쉬려고 그랬대. 무슨 악덕 사장 내는 거잖아. 저 그렇게 막 업무 과하게 안 시키는데 진짜. 안 시키나요? 또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네. 마음대로 안 될 거야. 똑같았어요. 딱 전화 받고 갑자기 분위기가 평소랑 다른 거예요. 무슨 일 있으시냐. 내가 그랬다고. 내가 만든 곡이 잘못됐나. 또 수정을 몇 번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최근에 쓴 게 이제 픽스가 날 것 같다. 그 소식을 듣고 네. 차 안이 좀 시끄러웠어요. 내가 막 거기 형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다 어. 조용히 해봐요 이러고. 막 이러고 형들한테. 형들한테. 그 이제 형들도 조용히 하죠 이제. 그래서. 진짜요? 막 이러고 이제 픽스가 났다 이제 딱 아무튼 그렇게 짧게 소식을 딱 듣고 그 이후에 단톡에 제가 초대된 거예요. 맞아. 나인뮤직이 이제 딱 형성되면서 맞아. 조영민 작곡가 작가 뭐 데뷔 뭐 99%인가? 그때는 아직 제목이 안 나오고 그때 이제 좀 저는 시간이 났죠. 네. 근데 이제 저도 막 거기서 이제 아직 1%가 남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했을 거야 분명히. 그쵸. 이러고 빠그러질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항상 그거 너무 막 들뜨지 말라고 그쵸. 그랬었거든. 맞아요. 저는 그때 그 형들이랑 냉면을 먹으러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냉면이 이제 입으로 안 넘어가죠. 그치 안 넘어가지. 와, 야, 입구멍 형. 위치를 못 찾아요. 저 드디어 입봉을 하게 된다. 입봉. 그래서 제가 이제 형이 근데 이제 너무 축하하고 잘 된 거 아는데 아까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형들 막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저는 이제 아무튼 뭐 픽스 이제 날 것 같다는 소식만 듣고 들었는데도 이제 주위에 자랑 막 하고 막 그랬죠. 그 99%에서 1%를 딱 채우고 100%를 만든 다음에 23살에 딱 데뷔를 했죠. 재밌었다. 지금 들으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거든. 또 우리 팀의 막내 제일 영하고
리치하고. 영앤 리치. 영앤 리치. 영앤 리치. 이제 뭐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지. 아 근데 여기 영앤 리치가 너무 많아 지금. 저분도. 형이 조용히 해. 지금 근데 둘이 비슷해. 몇 살이라 그랬지? 22이요. 22에 자산 혹시 얼마?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봐봐. 우리끼리만 볼 수 있잖아. 우리끼리만 볼 수 있잖아. 잠시만요. 저도 얼마 있는지 잘 모르긴 해요, 근데. 진짜? 아 나도 궁금하다. 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주식도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작곡가면 이렇게 벌 수 있어. 22살에 와.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어. 근데 이쪽도 이제 영앤 리치지. 야 18살에 너도 한번 자산 공개할래? 여기 무슨 작곡가 수입? 나는 마이너스 한장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당신은 몇 살에 데뷔하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데뷔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 들어갈 때쯤에 데뷔를 했어요. 와. 저는 음원 데뷔는 뭐 다른 곡이긴 한데 박지훈님의 Love Glass라는 곡으로 연나이 16살 때. 왜 아는데 물어볼 때마다 놀랍지? 약간 들어도 새로운 말이 안 되는 16대? 나이에요. 그게 막 이해가 갔어. 컨퍼런스 그런 거 다 이해가 갔어. 컴퓨터는 이미 14살 때 뗐지. 그럼 그때 쓰레쉬홀드랑 다 익혔구나. 스레셜드, VCA 컴프가 어떠니 그런 것까지 다 했다. 나도 그때는 OP.gg 들어가서 그 롤. 저는 게임을 안 해가지고 되게 특이한 거지. 학생들이 진짜 롤 캐릭터 다 외우는 것처럼 그냥 저는 음악에 그걸 그냥 한 거예요. 아 약간 천재 컨셉이었는데 자꾸 짜증나게. 천재니까? 아니 잘라주세요. 확실히 작곡가를 이만큼 어린 나이에 성장을 하려면은 다들 여자친구 없어야 돼. 조용히 하세요. 얘가 막 컴프 공부할 때 우리 조프로는 뭐 했어요? 아 근데 저는 그때 악기를 했죠. 깽가리? 저 5살 때 징 쳤었는데 이렇게 저 그때 기타 쳤죠. 20살 때 딱 깔끔히 쳤고. 그리고 미디 할 생각은 죽어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미디를 시작하는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그걸로 해서 이제 곡을 팔았다는 게 그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했냐 진짜. 그러게요. 제가 회사에 속해 있는 팀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그쪽 회사에서 이제 박지훈의 앨범을 제작을 한다. 그래서 곡을 수급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 팀 형들이랑 같이 곡을 만들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가끔씩 심심하면 그 프로듀서 형들이랑 막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박지훈님 타겟으로 곡을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됐대? 그거 쓴대? 뭐라고? 다시 말해봐. 근데 사실 말하는 것처럼 그때는 그냥 시간이 별로 안 났어요. 약간 재수없는데 아까. 이 MZ식인가? 다르다. 정리하면은 본인에게 데뷔는 당연한 거였다. 그렇지. 약간 별거 아니다. 운이 너무 좋았어요. 내 데뷔곡이 이 아이 누구 없어라는 곡으로 제가 데뷔를 했는데 그게 이제 19년도에 노래가 나왔고 픽스는 사실 18년도에 났었어요. 그때 그 픽스의 순간이 나도 근데 예준이랑 비슷해요. 그냥 훅 지나갔어. 우리는 그냥 막 정신없게 막 데뷔했다고 말하잖아요. 픽스가 픽스인지도 모르고 곡이 팔리는 과정을 아예 몰랐었어요. 우리들이 판 게 아니고 이거 팔아줘.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던 형들이 이제 다 옆에서 도와주셨던 거였으니까 지금 우리는 픽스가 났다 해도 막 녹음이 다 되고 그런 과정이 뮤비 찍는 과정이 보면은 이제 점점 안도를 하잖아. 이거 진짜 찐 픽스다. 빠그라질 없다. 사실 그리고 만드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어. 곡 만드는 것보다 그 팔리는 과정에 실수 없이 쫙 가는 게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애기들 때 다 데뷔를 했죠. 그럼 언제 실감이 났어요? 실감 났을 때는 1등 했을 때. 내가 저번에 물어봤어. 그때 맥주 한잔 하다가 뜬금없이 이러면 무슨 느낌이에요? 물어봤어. 그냥 그러던데? 그러니까 사실 데뷔와 1등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라.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진짜. 그렇지.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 항상 감사할 따름이죠. 일단은 시작을 먼저 일찍 해야 돼. 시퀀서를 만드는 순간? 이 음악에 관심을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맞아. 이제 막 장비 사고 이래야 돼. 장비도 장비지만 이걸 뭐 취미로 한다, 뭐 이걸 내가 꿈을 가지고 진지하게 한다라는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런 결정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일찍 먹었다. 그리고 진짜 뭔가 중요하지. 본격적으로 한다. 되게 중요해. 남들이 그러니까 그 고민하는 시간을 우리는 적게 가져갔던 거 같아.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보는 거지. 뒤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랬어. 그냥 했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장비가 어땠어? 저 본체 하나에 번들 이어폰. 그냥 노트 하나에 스피커 그냥 집에 있는 헤드폰 하나 맞아.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거 딱 그냥 끝? 근데 너가 봤을 때는 그 사운드 퀄리티 차이가 장비에서 나오는 게 맞아? 너가 느끼기에? 장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초보 단계 때는 장비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사운드에. 왜냐면 장비가 아무리 좋은 뭐 배역붓을 갖다 놔도 그치. 예. 맞아, 좋은 형님을 잘 잡아야 돼요. 다 선배님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 같은 사람. 아 이거 진짜 나 이거 무조건 중요해. 밀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는 사람. 예를 들어 뭔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할 때 그거를 좀 어떻게 잘 지도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혹시- 멘토를 빨리 만나는 사람이 빨리 데뷔해. 맞아. 그리고 빨리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잘 따라야 돼요. 맞아. 맞아. 시키는 거 다 야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20대 초반에 데뷔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의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 이거야. 제대로 활동하시는 프로분 그리고 나를 끌어주시는 프로분 한 분만 만나면 데뷔하는 건 진짜 언제 데뷔할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혹시 그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맞아. 드는데 아니에요. 그분이 정답이에요. 맞아. 무조건. 나중에 가면 깨달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방구석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그만큼 2년 3년이 그냥 훅 지나가는데 맞아요. 프로 작곡가분 옆에서 내 음악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이게 막 실력이 막 말도 안 되게 늘잖아. 우리 냈다 위에 프로듀서분이 한 분씩 있었잖아. 우리의 그 마음의 아버지 한 분씩 계시잖아. 사회의 아버지가 한 분씩 계시잖아. 우리를 끌어줬던 그 프로 형들. 그런 형들한테 감사 인사 한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근데 왜 나한테 인사해? 그러니까. 아 장난이야 장난. 아 장난이야. 하나, 둘, 셋. 나는 명절 때 민구 형네 집 가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혼자는 절대 안 되고. 맞아.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뭔가 이 선배님을 통해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냥 나한테 감사하게 계속 뭔가를 이제 주시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느낌? 그래. 그때 묵묵하게 해냈던 애들이 빨리 데뷔하는 것 같아. 형 저희 첫 작업 생각나요? 저 그때 베트남 여행 가 있었거든요. 제가 스케치를 해서 보내드리고 탑라인이 왔어요. 근데 제가 후편곡이랑 그 믹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베트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저녁에 날아왔거든요. 다음 날 데드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인 거예요. 새벽에 안 자고 앉아서 다 끝내고 아침에 보내고 잤어요. 제가 얘기하려던 게 뭐예요? 참 좋은 환경에서 음악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쪼는 일이나 독촉이나 그런 게 일절 없었고요. 대박이다. 저 이제 영웅님한테서 이제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영웅이 저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너는 다이아 수저 물고 음악을 시작했다. 맞네. 그러면은 형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시킨 그런 건 없었어. 아 근데 무리하게 시켰다기보다 그냥 약간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해본 적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제가 잘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저한테 이거 혹시 할 수 있니?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예 그러면 잘하죠? 이렇게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 얘기 말을 한 순간 뭔가 일단 유튜브 켜가지고 뭘 거는지 야 뭘 그래 어떻게 하는지 이런 애들이 맞아, 빨리 맞아. 빨리 뭐가 돼. 그러면서 늘거든. 그러면서 많이 늘기도 하고 또 인상도 좋아지기도. 맞아. 그러면 형들이 엄청 좋아한다. 자기도 부탁하면서 무리인 걸 알아. 안 되는 거 알거든. 미안하다. 그냥 한번 지켜보는 거야. 딱 했는데 근데 그걸 진짜 해오면 얘 얘 한번 더 키워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맞아요. 저 그 알란이랑 어. 첫 작업도 알란이 좋다고 이제 탐란을 해줬어요. 근데 여자 가이드가 필요한데 저한테 여자 가이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전 그때 가이드라는 걸 어떻게 다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냥 하겠다고 했구나. 외국인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별로 없었는데 DM을 진짜 한 50개 보냈던 것 같아요. 가이드 해달라고. 근데 저 그때 당시에 진짜 뭐 릴리즈 2개 막 이랬으니까 잘 안 해주지. 잘 안 해주지. 맞아. 연락도 안 읽으시고. 아 나도 이거 경험했었지. 그러다가 한 분이 탁 그게 페리 우리 페리 누나 진짜 유명하시다고 그래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그냥 DM을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받아줬구나. 오케이 페리 누나한테 한마디.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든 해내냐가 진짜. 영민 씨는 사례가 없었어요? 저는 뭐 여기 와서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매 작업마다 이제 하나씩 뭐 생기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점점 눈빛이 점점 세게.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보컬 믹스를 그렇지. 별로 안 아, 해봤죠. 여기 와서 이제 보컬 믹스를 배워놓은 거예요. 예진이한테 배우다가 배웠다 나중에 연습해봐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내일 모레인가 내일인가 보컬 믹스를 해가지고 보내달라 뭐 이렇게 보컬 스텝을 보내주시고 저한테 카톡을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연습을 굉장히 빨리 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피드백이 이렇게 쭉 오잖아요. 제가 딱 연습 치고 너무 감사할 정도로 제가 여쭤봤죠.
이거 연습 맞죠? 이랬는데 아니 이거 영미식 걸 회사로 보낼 거임 이러고 그래갖고 이제 막 몇 차 막 10차 막 수정하다가 보낸 경험이 있고 보컬 뭐 빅스 1편이고 이제 2편은 편이 있어. 2편은 이제 어젠가? 좀 프로 살살해. 아 이거 내가 거의 내부 폭로당한 느낌인데? 이제 9일 이제 그래도 막 박성근 끝나서 개인적인 일 딱 제가 일정을 잡아놨는데 그 일정을 소화하는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딱 가려는 순간에 카톡이 오는 거예요. 파란색 프사가 뭔 느낌인지 알지? 우선 딱 눈을 떠. 딱 이제 페이스 아니가 열려. 카톡이 몇 개 와 있는데 마지막 게 딱 뜨잖아 화면에. 가능 물음표. 불러서 카톡 들어가 보니까 이제 리드시트 내가 리드를 좀 네, 급하게 줬지. 보니까 이제 7월 4일인가 그랬는데 데드라인이 7월 7일인데 감탄을 한번 하고 오케이 포기. 근데 저도 제 스타일인 거예요 리드시트가. 하고 싶기도 했고 시간만 있었으면. 맞아. 그래갖고 차를 딱 타고 보는데 안 한다고 딱 마음을 먹었었는데 맞아, 나한테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어. 못한다고 그랬어. 근데 약간 현타가 오는 거 왠지 모르겠어. 내 약간 번호를 못하는 느낌? 사실 아마가 된 느낌? 아, 드라마. 그래갖고 이제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했죠. 미팅 가야 되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잠깐 몸에 컨디션 이상이 생겨서 사과하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이 사과하는 것도 보시면 안 되겠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3시간만 늦게 가겠다. 병원 들려서 뭐 수액 하나 맞고 가겠다. 딱 작업실 가서 컴퓨터 딱 킨 다음에 빨리 만들고 스케치를 맞아. 근데 그게 완곡이 된 거예요. 맞아. 딱 하고 챙길 야마 그냥 딱 챙기고 리드 그냥 딱 찍고 뭐 평소 같으면 리버브 값도 그냥 이렇게 막 휘두르 내리면서 하는데 그때 막 마우스 그냥 딱 클릭하고 맞아, 진짜. 딱 이제 뭔지 알것 같아. 보내고 저 진짜 가봐야 돼요. 맞아. 그런 거 내가 보내고 받았지. 더 놀라운 건 탑라인이 2시간 만에 또 나와. 그때 하루가 단타 바이브로 단타 바이브로 그냥 3시간, 2시간 맞아요. 만에 데모 하나 나왔지. 그냥 우리는 일단 하고 보는 것 같아. 맞아요. 리드가 뭐 하루 남았든 맞아요. 이틀 남았든 3일 남았든 이게 만약에 팔릴 것 같고 뭔가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리드다 그냥 하는 것 같아. 근데 또 그럴 때 일 하는 거지 뭐. 그렇지 형.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좋은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나는 진짜 레전드 썰이 있어. 뭔데? 그 유럽을 갔는데 나보고 가사를 지금 당장 제출해야 된대. 내가 그 카톡을 받은 게 어디였는 줄 알아? 저기 스위스에 융프라우이라고 올라가는 곤돌라가 있거든? 거기 곤돌라 안에서 그걸 본 거야. 당장 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거기서 그 푸르른 초원과 양들 뛰어노는 거 보면서 갔었어. 그때 썼던 게 이제 리스너 응원 중에 Stupid Love라는 노래를 그게 스위스 감성이야. 메이드 인 스위스. 메이드 인 스위스. 명품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잘했던 것 같아. 딱 올 때 그냥 딱 잡는. 그치. 그 기회가 왔을 때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라는. 맞아. 형들이 뭔가 기회를 줘 항상. 맞아요, 그때 우리가 뭔가 이런 핑계 대고 어디가 아프고 뭐 아프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빼지 않고 다 잡아냈다. 근데 제가 있긴 한데요. 근데 나쁜 형?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인데 처음에 음악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어떤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잘하니까 한번 일거리 얘한테 한번 맡겨봐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만나뵈러 갔었거든요. 진짜 근데 나도 형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나도 경험해본 적은 없지만 형들이 너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음악을 하는 거래. 이렇게 다 나눠주는 작곡가 형들 없대. 그래서 내가 그런가?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난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갑질하시는 분이 있네. 근데 이것도 근데 저도 이게 안 당했던 게 물어볼 사람이 있었잖아요. 좋은 선배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쁜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오면 그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 진짜 당하고. 나도 들은 게 어떤 레슨생이 탑라인을 받아왔대. 그래서 탑라인을 어떻게 받았냐, 너 프로한테 받은 거 같다고 그래가지고 들어봤는데 너무 구린 거야. 완전 아마추어야. 근데 자기가 돈을 줬대. 얼마? 그랬더니 돈을 왜 줘? 탑라인비 50만 원 줬대. 탑라인비가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의 가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탑라이너 분 주면 50만 원 줘도 안 아깝잖아. 그럴 수 네, 있잖아. 그럴 수 근데 있어요. 누군데 뭐 했는데요? 그냥 자기 앨범 몇 개 있던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해 먹는 거지. 정보가 없는 거지. 그치, 정보가 없지. 그래서 좋은 형을 빨리 만나서 이 음악판에 빨리 들어와야 돼. 빨리 알 거 알고 좀 빨리 활동을 잘 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빨리 잡는 것 같아.
결론은 이제 나인에 있는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빨리 데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나이이긴 했지만 주변에 정말 좋은 선배들이나 형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해줬고 좋은 기회들도 많이 줬고 맞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않고 그냥 해왔고 이제 묵묵하게 좀 잘 해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의 기회가 더 많지 않았나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좋은 형들을 어떻게 만났어? 맞아.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 그 어떻게든 제목을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게 시작이잖아요. 좀 아무런 길이 없으니까 해서 이제 공개된 이메일이나 그냥 사진이 써서? 나오잖아요. 이제 모아놓고 어떤 작가분 어떤 이제 연락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 이 작가님한테 난 좀 내고 들려드리고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싶다. 형을 찾았구나. 네, 그렇게 해서 연락을 다 드리면 연락이 오시는 분이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친절하게 연락이 오세요. 맞아요. 네. 맞아. 거기서 이제 저를 이제 알아보신 분이 계셨던 거죠. 저는 뭐 다 젤로 많이 하시는 방법이죠. 레슨 그게 나였던 거고. 그쵸. 이제 마지막이 민구 형이었고. 형 아니잖아. 아 형이지. 어이 자꾸 형이라 그래. 형이 편해 형이. 너는 제가 이렇게 작곡가 인맥이 많이 클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되게 내성적이었거든요. 엄청 작업하던 분들만 탁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알란님이라고 해외에 되게 프로듀서. 유명한 프로듀서 분 계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뭐 인스타그램으로 연결이 됐어요. 먼저 팔로우를 걸었는데 존경의 의미로 팔로우를 걸었는데 마팔이 오시고 네, 스토리에 막 그 불 이모티콘을 남기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빅팬이라고 막 용기를 엄청 내가지고 막 데모 보내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형을 네, 그렇게 해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너 이렇게 잘하는데 네가 널 지금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 아버지. 많은 사람들한테 DM을 돌려봐라. 그러면 너의 가치를 알아볼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다. 나도 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감동이다. 그때부터 많은 분들한테 이제 DM을 막 보냈죠. 외국 작가분들, 한국 작가분들 상관없이 다 보냈고 맞아. 민감도 그렇게 해서 만났고 맞아. 나한테 네. DM 왔었어. 네, 같이 작업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나도 듣고 노래가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럼 같이 한곡 써보자. 근데 그게 팔렸지. 딱 처음 작업하면 팔렸지. 그 베트남 그 썰. 나는 두 가지 딱 그거 레슨하고 DM. 이거 두 개로 맞아. 형들 진짜 많이 만났던 것 같아. 그분들이 이제 나를 많이 끌어줬지.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런 게 있는 거지. 빨리 데뷔했어. 그러면서의 혹시 단점들 같은 게 좀 있을까? 없는데? 일단 좋아. 일단 좋고 봐. 다들 그 얘기 듣자마자 빨리 데뷔했는데 단점? 빨리 데뷔하면 단점? 좀 이제 주위의 질투와 시선? 우리 너무 재수없어. 아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과의 약간 단절. 너무 다르니까 맞아. 서로 공감도 안 되고. 맞아. 나도 그래서 나만 아는 친구가 없어 지금. 오히려 30대 분들하고 막 더 얘기 잘 되고. 그러니까 빨리 데뷔해서 안 좋은 점이라기보단 뭔가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해서 맞아, 좋은 점. 맞아. 이제 돈이 오가니까 그래도 좋잖아. 특히나 또 저희가 사회에서 약자의 맞아.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도 이제 나인뮤직 작가들을 뽑을 때 솔직히 나이를 아예 안 봤다고 할 수는 없지. 20, 20대 초반 친구들로 작가 구성을 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신선한 곡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아직 우리는 덜 계산적인 어디서 부탁해도 돈 언제 줘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이제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쩔 수 없이 사회화되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끼리만큼은 그래도 막 돈 안 주면 안 해요 막 이런 게 아니잖아. 아니, 언젠가 꼭 주세요 하고 일단 우리는 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팀의 장점이 돼버린 거지. 근데 그게 우리가 약자라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지. 돈 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되게 불안해 우리. 그래서 우리가 아직 어려가지고. 그리고 지금 잘 나가고 계시는 선배 작가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 그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하고 딜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 되게 위험하고 불안하지. 근데 빨리 데뷔하면 좋다 나쁘다? 좋다. 차라리 빨리 데뷔하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빨리 실패해도 무언가를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맞아. 그래서 빨리 데뷔하는 게 여러모로 참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오히려 반대가 됐지. 그러니까 한 번 무너지면 이제 한 번 무너지면 그냥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는 무너지는. 나이였기 때문에 무너지면 와 나 이제 어떡하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좋은 사람들 맞아, 만나서 빨리 좋은 사람 빨리 만나야 좋은 형들 돼. 만나서 진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가지고 기회 얻고 해가지고 그냥 빨리 데뷔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보험으로 이제 대학도 좀 가시고. 그렇지 뽕으로 대학도 어. 그렇다고 급해지면 좀 안 돼.
벌써 급해지면 안 된다는 저런 말 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10대가 맞나? 아 나 얘 옆에 있는데 28살 같아. 중년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 철이 빨리 들어 철이. 뭐 그런 부분도 있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이렇게 저희 작가님들이랑 모여가지고 어린 나이에 어떻게 데뷔를 해서 픽스가 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또 찍었는데, 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많은 영상들에서 이제 작가님들이 나오실 테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 나인뮤직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랑 댓글이 진짜 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나인뮤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